피아니스트의 뇌. 후루야 신이치 지음. 피아노를 칠 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피아니스트이자 의학 박사인 저자의 의학, 공학, 음악이 절묘하게 융합된 놀라운 역작. 뇌과학으로 풀어낸 음악과 인체의 신비. 피아노 연습은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은 어린이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면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헤쳤다. 6세 어린이 31명을 대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뇌 부위의 크기를 MRI로 측정하고 나서 손가락을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만 약 1년 15개월 동안 매주 30분씩 피아노 개인 교습을 받게 했다. 그 후 다시 두 집단의 뇌 크기를 측정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도 실시했다. 교습을 받기 전에 측정한 두 집단 아이들의 뇌 크기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피아노 교습을 받은 아이들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뇌 부위의 부피가 커졌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도 처음보다 빨라졌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뇌 부위의 부피, 즉 신경세포 수가 증가한 어린이일수록 손가락을 더욱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손가락을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한 뇌 발달에 어린 시절의 연습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조기 교육이 피아니스트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수초뿐 아니라 신경세포와 관련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이를테면 피아노를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왼손 손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크다는 것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피아노를 사용한 연습과 조합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면 실제로 연주하고 있을 때와 같은 뇌의 네트워크, 운동피질, 보조 운동피질, 전 운동피질, 손해, 후두 정역가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활용하면 뇌를 기르는 데 효과적이고 콘서트나 콩쿠르 같은 본무대에 앞서서 뇌가 리허설을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에 비해서 크고 안정된 다리가 놓여있는 피아니스트의 뇌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서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에 좌우 양손으로 같은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첫 부분이나 베토벤의 소나타 제21번 발트슈타인의 제1악장 시작 부분은 그야말로 이런 기술이 요구되는 좋은 예다.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단순히 손가락과 팔을 움직이기만 하는 신체 작업이 아니다. 피아니스트는 연주하는 동안 앞으로 연주할 음악을 머리에 그리면서 동시에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음악을 듣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의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며 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에 그린 대로 연주하기 위한 신체 사용법을 모른다면 의도하지 않은 음을 울리거나 잘못된 리듬으로 연주하고 말 것이다. 또한 예컨대 박자에 어긋나는 음을 냈을 때 이것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실수가 실수를 불러서 연주를 완전히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피아니스트가 머릿속에 그린 음악을 계속 연주하기 위해서는 음의 이미지에 반응해서 손가락과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들려온 음에 근거해서 다음 동작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바로잡는 뇌와 몸의 작용이 필요하다. 뇌가 유연한 시기에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음악 교육을 받으면 이후의 인생에서 음악을 깊이 즐길 수 있는 일생의 자산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학교 교육에는 음악 수업이 필요하다. 이 1년의 연구를 진행한 크라우스 교수는 음악 교육은 언어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서 음악 교육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음악 시간이 줄어들면 그동안 당연시되어 온 어린이의 인지 기능과 감각 기능 혹은 언어 기능의 발달에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연주자가 위대한 작곡가들이 남긴 메시지를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악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콘서트나 콩쿠르에서 연주자는 대개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없다. 이때는 암보, 즉 악보에 쓰여 있는 방대한 정보를 외운 뒤 기억에 의존해서 연주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연주자에게는 악보의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아니스트의 3대 질병 1. 건초염. 건초염이란 일반적으로 근육과 뼈를 잇는 힘줄의 둘레를 덮고 있는 힘줄집 2. 염증을 일으키거나 손상된 상태를 말하며 격렬한 통증을 동반한다. 피아니스트에게 자주 발생하는 건초염으로는 드케르뱅병을 들 수 있다. 이는 엄지손가락 아래 손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이다. 건초염은 피아니스트의 직업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팔꿈치 안쪽이나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상과염도 피아니스트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을 피아니스트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의사도 있는데 그것은 피아노 연주와 이런 운동이 공통된 근육을 혹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한가운데를 지나 손가락으로 뻗는 정중신경이 압박당하거나 손상되면 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는 피아니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잘 나타나는 직업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때때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3. 포컬 디스토니아. 포컬 디스토니아, 국소성 이긴장증은 낯선 이름인지도 모르겠다. 건초염이나 수근관 증후군과 달리 포컬 디스토니아는 증상이 나타나도 대개 통증이나 저림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손가락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굳어버린다든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손가락이 움직여버려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피아노를 칠 때 약지와 소지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둥글게 오그라드는 것이 있다.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의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포컬 디스토니아를 앓으면 손가락을 빨리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빠른 경과구를 연주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손가락을 뻗는 동작이 잘 되지 않아 건반에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뜻하지 않게 음이 길게 늘어지거나 리듬이 부정확해진다. 이처럼 포컬 디스토니아는 연주자가 의도한 대로 연주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포컬 디스토니아는 신기하게도 피아노를 치려는 순간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일상생활에서나 피아노 치는 흉내를 내는 정도로 움직일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손가락으로 책상을 똑똑똑 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두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피아노 건반을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타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컬 디스토니아는 피아니스트뿐 아니라 다른 음악가들도 앓는 질환이다.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나 기타리스트가 왼쪽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거나 플루트나 호른 같은 관악기 주자가 이 주위의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런 증상들도 대개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를 다룰 때만 나타난다. 이를테면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클래식 기타를 켜려고 하면 손가락이 뻣뻣해지는데 전자기타를 집어들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설가처럼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는 서경은 손이 굳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질병인데 이것도 포컬 디스토니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골프에서는 퍼팅할 때만 몸이 굳어버리는 입스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것도 포컬 디스토니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하는 것은 피아노를 비롯한 수많은 악기 연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양손의 10손가락을 써서 여러 개의 건반을 동시에 눌러야 하는 피아노 연주가 다른 악기 연주보다 반복 동작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프란츠 리스트가 쓴 피아노 곡 중에는 1분에 수천 개의 건반을 타건해야 하는 곡도 적지 않다. 그런 반복 동작이 많이 요구되는 난곡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매일 수시간의 연습을 몇 주에서 몇 달간 계속해야 한다. 특히 콘서트나 콩쿠르에서 연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거듭한다. 연주 기회가 많거나 연주회를 위한 준비 기간이 짧으면 부무대에 대비해서 이 연습 작업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할 필요도 생긴다. 연습하는 동안 음을 하나하나 타건할 때마다 뇌는 손가락과 팔에 지령을 보내고 한편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였고 얼마만큼 힘을 썼나 하는 감각 정보가 근육 속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이것을 수십억, 수백억 번 계속하면 뇌는 어떻게 될까? 좋은 쪽으로 변한다면 그만큼 뇌가 학습하는 교재가 많은 셈이니 점차 능숙해진다. 그러나 허용량을 넘어버리거나 더 정확하게 쳐야 해 하며 심한 부하가 걸리면 뇌에서는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필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한계를 넘어서 변해버린 뇌 상태가 포컬 디스토니아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피아니스트의 초절 기교와 포컬 디스토니아는 표리일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음악 연주의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 고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 등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뇌와 몸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신체 교육을 받는 것이 평생 건강한 연주 생활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피아노라는 악기가 어떤 음을 울리느냐 하는 것은 타건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타건한 뒤, 즉 건반이 바닥까지 내려간 뒤에는 아무리 힘을 가해도 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반이 바닥에 닿은 뒤에도 건반을 계속 누르고 있는 행위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 피아니스트는 음을 낸다는 목적을 이룬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는 근육을 쉬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셈이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예컨대 앞서 소개한 책상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어느 한 손가락만으로 책상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기 과제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하게 한다. 그러면 피아니스트가 아닌 일반인은 약지로 두드릴 때의 속도가 가장 느렸지만 피아니스트는 어느 손가락을 쓰든지 속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인벤션과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으로 대표되는 바흐의 피아노 곡에서는 한 개의 손으로 다른 선율, 성부 혹은 파트, 소프라노와 알토 등을 나누어서 쳐야 한다. 학생에게 각 손가락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연주하라고 가르치는 피아노 교사도 있는데 실제로 피아니스트는 두 개의 손으로 마치 서너 명의 연주자가 합주하고 있는 것처럼 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선율이 포개어져서 만들어지는 음악 형식이 폴리포니로 후세 음악의 기반이 되고 있다. 과연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면 연주 기술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노버 음악연극대학의 야부슈 박사팀이 이 문제에 파고들었다. 그들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일정한 템포로 도레미파솔라 하고
음계를 치게 하고 그때 손가락 움직임의 정확성을 측정했다. 실험은 2년 3개월의 간격을 두어 2회 실시했고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몇 시간씩 연습했는지를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2년 후에 정확하게 연주하는 기술이 향상된 이는 하루 평균 3시간 45분 이상 연습한 학생으로 밝혀졌다. 한편 그보다 적게 연습한 학생은 연주의 정확성이 떨어졌다. 이것을 근거로 하루 평균 3시간 45분이라는 시간이 피아니스트가 연주 기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습 시간이라고 야부슈 박사팀은 결론 내렸다.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동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음악을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들으면 단순히 흘려듣고 있을 때보다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똑같은 곡을 감상하더라도 BGM으로 들을 때보다 본격적으로 감상할 때 음악이 우리 뇌에 가져다주는 보상이 많아지며 나아가서 우리는 음악을 훨씬 즐기게 되는 것이다.